안녕하세요. 뻔뻔한북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밤에 이거 산타 랠리가 아니라 헬이 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낳을 정도로 뉴욕 증시가 거의 폭락 수준까지 내려왔었습니다. 주로 AI 테마가 와르르르르 무너지면서 거의 붕괴 수준까지 이르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이 미국 주식의 AI 반도체주 상당 부분 많은 파일을 지금 집어넣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 산타랠리가 나와도 지금 모자랄 판에 이런 식으로 지금 거의 내리꽂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나스닥에서 유턴해 가지고 코스피 코스닥으로 다시 개미들이 방향을 틀 가능성도 상당 부분 높죠. 다우가 0.51, 나스닥이 1.69, S&P 500이 1.07% 빠졌습니다. 특별히 AI 반도체주가 상당히 많이 5% 이상 10% 가까이 빠지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뭐 거의 공포감에 질릴 정도로 앞으로 12월 말까지 주식시장 이거 어떻게 되느냐라는 굉장한 어떤 혼조세가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일시적 AI 거품론, 이 억가라고 그러죠. 억지로 깎아내리는 그 시장 조정 양상에서 이제 벌어지는 심리적 기저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조정장을 거쳤습니다. 다음 주 장이 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도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피, 코스닥은 금요일 날 아주 좋은 이 스타트를 찍었는데 이제 뭐 거의 다우, 나스닥, S&P 500 쓰나미처럼 월요일 장을 덮칠 가능성이 높아서 어마무시한 조정장 향방이 또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또 예상도 해볼 수가 있겠고 아무튼 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한 이 조정장의 어떤 충격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듯 하지만 다음 주, 그러니까 12월 중순경으로 접어들면서 상당히 이런 어떤 AI 거품론이나 또 여러 가지 위기론들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특별히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닥 중심으로 해서 자금이 급속도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죠. 일단 B2, 요거는 좀 조심하시라. B2 해가지고 주식시장 어느 종목에 몰빵을 하다가는 그냥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투자를 하셔도 분산 투자하셔라. 예, 나눠서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무튼 간에 B2 10조 원이 지금 뭐 혈류의 흐름처럼 코스닥 시장을 계속적으로 흘러갈 가능성 높고 지금 150조 펀드가 정부 차원에서 조성이 돼서 AI 그리고 로봇 그리고 바이오 요 세 곳에 집중적으로 투하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스닥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서 10조 넘게 지금 신용 거래 융자가 지금 발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빚을 내도 레버리지가 어느 정도 좀 견뎌낼 수 있는, 그러니까 지렛대로 무거운 바이토를 좀 옮겨낼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지 지렛대가 부러질 정도로 가면 자기 허리가 부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 일단 뭐 다우존스 0.51,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 1.07, 그리고 나스닥이 뭐 2% 넘는 급락세를 보였지만 요거는 단기적 조정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워낙에 지금 유동성 자체가 미국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뭐 관세 영향 때문에 상당 부분 경제가 좀 얼어붙는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워낙에 지금 경제가 좋은 편입니다. 미국 경제가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란 얘기죠. 텍스, 그러니까 이 모든 교육 상품에 대해서 세금 라벨을 붙이는데 뭐 완전히 퍼센테이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현금이 일단 많이 들어온다. 유동성 자체가 굉장히 넘쳐 흐르기 때문에 지금 기업 실적도 굉장히 억가 부분이 많아요. 브로드컴도 뭐 거의 26조에 달하는, 그것도 1년 매출이 아닙니다. 분기 매출을 얻었는데도 억지로 지금 깎아내리고 있고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엔비디아 역시도 지금 85조 나왔습니다. 분기 실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1.43%, 3.27%가 밀렸다는 게 지금 우리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가 뭐 분기별 뭐 최대 고점의 영업이익을 찍었다 그러면 쭉 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은 뭐 굉장한 어떤 심리 기제의 움직임이 굉장히 복잡다단하게 움직이고 있다. 오라클은 뭐 거의 4.47%. 그 지난밤에 오라클 실적도 상당히 뭐 예상치보다 하회했다고 하지만 20조가 넘는 분기 이익을 거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엄청나게 브로드컴과 함께 상당한 어떤 시장의 이 마이너스적인 어떤 요소를 지금 계속해서
이 변동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매출이 뭐 180억 아닙니까? 180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또 180억이 아니라 26조입니다. 26조. 그리고 뭐 AI 반도체 매출이 74%를 급증하는, 실질적으로 AI 거품이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돼. 왜? AI 거품이라는 말은 실적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령같이 그냥 뭐 페이퍼 컴퍼니처럼 그냥 뭐 상표 하나 딱 올려놓고 그냥 뭐 기술력이 뭐 첨단까지 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기쳐가면서 주가를 막 부양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뭐 그런 이 장이 아니잖아요. 미국은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필터링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뭐 천문학적인 수익을 찍어도 이게 11.43%가 빠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시장이 지금 형성이 돼가고 있다. 오라클 역시도 지금 마찬가지죠. 뭐 오픈 AI 센터를 뭐 2027년이 아닌 2028년에 완공될 것이다. 이것도 뭐 투자 차원에서 얘기한 얘기인데 이거 뭐 또 딜레이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냥 또 깎아내리고, 참 거의 그냥 난장판입니다. 난장판. 뭐 일단 오라클 측에서는 이정표대로 예정대로 사업이 유지되고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AI 반도체는 그냥 죽상 막 좁히고 있을 정도로 두드려 맞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실질적으로 오라클의 총 매출이 13%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8% 증가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2.26달러, 51% 증가했어요.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매출이 11%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실적이 있어도 이렇게 깎아내리는데 뭐 답이 없지 뭐. 어떡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실적이 없고 아무런 자산적 가치의 기준, 뭔가 단단한 스탯이 없는 한국 아파트 대장주, 여기 지금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브로드캄 그리고 오라클 대장주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M7 그룹에서. 근데 비슷하게 한국 아파트 대장주 폭락 양상도 지금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다. 이거 지금 잘 안 알려지고 있죠. 마곡 13단지 강남권 과천 서초구 쪽에서 이 아파트들이 슬금슬금 지금 이 가격이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대체로 요 동네 비슷한 입지에서 신고가를 찍는 아파트만 지금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베일에 가려져 있는데 아주 비슷한 양상이다. 근데 여기 오라클이나 뭐 브로드캄 같은 경우는 뭐 굉장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에 뭐 등장을 했었어도 이렇게 억가를 당하고 있는데, 한국 아파트는 호가로 그냥 이빨 털어가지고 지금까지 아파트 가치 올려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먹혔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시장이고, 실제로 앙크롤리브 파크 47억에서 43억으로 떨어졌습니다. 11월 달에. 이거 일주일 상간에 4억 떨어졌는데 이거 폭락 아닙니까? 보도 안 나오죠. 마곡 13단지 힐스테이트 마스터 역시도 14억에서 12억, 2억 정도 가까이 떨어져 있고, 음마도 43억에서 41억 정도로 하락하고 있어요. 과천 센트럴파크 프루지오 서민 역시도 30억에서 24억 거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처럼 이런 대장주들이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시장도 떨어지는데 결이 다르지. 여기는 일정한, 그러니까 그 주가를 받쳐줄 수 있는 실적이 있잖아. 그죠? 브로드컴 역시도 마찬가지고 오라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유 없이 올랐던, 그러니까 호가에 기반한 기대 심리에 철저하게 의지해서 올랐던 이런 것들은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떨어지는 폭은 그만큼 어떤 기대 심리를 충족시키기에는 좀 모자랄 판입니다. 거의 한 10억 이상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아파트 거래량 보시면 지금 500건에 그치고 있는, 그러니까 거래량 자체가 아파트에서는 실적 아닙니까? 현금이 돌 수 있는, 황금성이 가장 받쳐줄 수 있는 부분인데, 거래량이 지금 500건 12월 달에, 그리고 11월 달에 2000건에 그쳤어요. 가장 낮은 거래량 수준이었는데 아파트 값이 오른데, 근데 실질적으로 대장 단지는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한국 부동산 시장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뭔가 왜곡됐고, 뭔가 지금 베일에 가려졌고, 뭔가 지금 거래량 대비 거래가 자체가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투기성 거래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고, 그 거래가들이 전체적인 어떤 가격대를 끌어올리는 견인력 역할을 했다. 지금 거래가 90% 지금 죽고 있습니다. 아니, 시장에서 거의 100% 가까이 거래량이 줄어버리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미국 시장에서 거래가, 다우가 나스닥과 S&P 500이 90% 이상 거래가 줄어버리면 어떻게 돼? 이거 스탑되죠. 시장 자체가 존속하지 못합니다. 그냥 거의 90%, 100% 꼬라박을 수밖에 없는 대폭락, 대공황이 올 수밖에 없는데, 한국 시장은 멀쩡해. 오히려 뭐 신고가 운운하고 우상향으로 갈 것이다. 광진, 성수, 강동, 마포구 등등 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전월 대비 90% 급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계속 신고가 찍고 아파트를 다시 오름으로 확산되는 어떤 분위기가 감지된다라는 또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퍼지지 않습니까? 한국 부동산 시장 무슨 유령 시장입니까? 뭐를 근거로 해서 부동산 시장도 돈의 흐름이 있고 그 돈의 흐름에 따라서 사람들의 수요와 공급이 뭔가 톱니바퀴처럼 짝짝 맞아 들어가면서 시장이 돌아가는 그런 시장인데 이거 이빨 하나 의지해 가지고 기대 심리 하나 얹어 가지고 지금까지 최고가 신고가 운운하면서 아파트값 유지시켰는데 이거 한꺼번에 그냥 박살날 가능성 높습니다. 거래량은 주식시장에서 상승해서 거래량 증가하면 당연히 상승세 지속 높죠. 근데 아파트는 거래량 자체가 지금 90%가 빠졌어. 지금 12월 달에 500건이 그치고 있습니다. 1000만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근데 뭐 최고가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시장의 어떤 이 실질적인 모습들을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뭡니까? 집값 띄우기죠. 지금까지 반백년 이상 한국 부동산을 지탱해온 집값 띄우기.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해제가 자그마치 5,600건입니다. 와, 이게 발표가 됐죠. 5,600건 계약 해제가. 이거 왜 계약 해제했겠습니까? 일단 집값을 어느 정도 딱 올려놓고 빤스를 치는 겁니다. 그냥 도망가는 거죠. 이빨 하나로, 그죠? 서로 입을 맞춰가지고 요 정도까지 올리자 해가지고 계약해놓고 해제하는. 2020년에는 3.8%, 2022년 5.9%, 2025년 전체 7.4%. 어마무시하게 올라왔죠. 집값이 조금씩 그리고 급속도로 촥촥 오르는 그 타이밍 딱 맞게 요 계약 해지권하고 딱 함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 금액만 따져봐도 7조입니다. 7조. 8조 원에 해당됩니다.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은 10%로 잡았을 때 한 8천억 정도 되고, 이 8천억 다 공중으로 증발됐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 다시 우회적으로 다 돌려줬지. 그러니까 뭡니까? 집값 띄우기지. 집값 띄우기. 실질적으로 인위적 가격 조정을 위한 당사자 사인 간의 어떤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통정거래라고 그러죠. 법률용어로. 근데 이게 지금 뭐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밀고 왔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 이 가격 자체가 이렇게까지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이 금융시장의 그 엄격한 이 칼날의 재단에 의해서 이제 부동산 시장도 똑같이 이제 적용을 받는 시대가 이제 도래했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 가격 자체가. 지금까지 버텨왔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부동산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이제 금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은도 뭐 어마무시 오르고 있죠. 안전자산 쪽으로 가자. 아파트 시장 짜증난다. 너무 가격이 올라서 피로도가 높다 해서 금융시장 쪽으로 다 움직여 가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환율이 1,450원 웃돌자 뭐 수입물가 최대폭 증가해서 2.6% 올라갔다고 했는데 지금 1,477원 찍고 있습니다. 이거 원화 가치가 뭐 상당 부분 자체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미국 단기 국채 때문에 그 영향이 굉장히 크죠. 각국의 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한 2년물, 1년물 정도 되는 단기 국채를 많이 찍어냅니다. 그만큼 환율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금융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장기로 갔다가는 또 뭐 피박 쓸 수 있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왜? 국채를 찍어내면 금리를 물어줘야 되는데 이게 30년, 20년 물으면 이게 변동성이 너무 심하니까 비용 부담 증가가 너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단기로 찍어내서 어느 정도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단기 국채를 무지하게 찍어내기 때문에 달러 급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그냥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달러 가치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당연히 이런 영향은 부동산 시장에서 B2, 연끌족들, 뭐 대출금리 무섭게 지금 뛰고 있죠. 농협이 지금 6.21까지 올라갔습니다. 12월 중순 다음 주 되면 7%까지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엿보인다. 왜? 가상금리를 계속해서 조정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 코픽스 금리, 그러니까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자금 조달 비용이라고 해당되는 코픽스 금리가 3개월 연속 계속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 환율이 올라가니까.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니까 자금 비용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대환대출도 지금 무용지물입니다. 조금 더 낮은 이자 쪽으로 움직이려 해도 비싼 금리 물어야 되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채금리, 단기금은 내려가고 있죠.
장기는 금리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뭡니까? 지금 2년물은 수요가 많아. 예, 변동성이 좀 적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들고 있죠. 그래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국채 자체를 던지지 않습니다. 갖고 있기 때문에 국채 가격은 올라갈 수 있고 반대로 국채 금리는 내려가죠. 그래서 정부에서 계속 단기 국채, 그러니까 미국도 단기 국채를 찍어내고 있는 거고, 장기 국채 같은 경우는 위험성이 많지.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사람들이 다 던져버려. 수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국채 금리는 올라간다. 늘 반대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30년물은 쫙 하고 올라가고 2년물은 쏙 하고 내려오는 겁니다. 30년물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장기채 4.86까지 기록을 했고 2년물 국채 금리는 1포인트가량 하락을 했고요. 내년 추가 인하게 되는 단기 국채 금리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겠고, 결국에 가서는 미국, 영국, 일본 뭐 다 장기채 발행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비용 급증 위험성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채 뭐 투자하겠다 연준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니까 결국에 가서는 금리가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환율 오르죠. 그리고 국채 금리도 지금 변동성이 많죠. 결국에 완전히 양방향에서 샌드위치처럼 지금 쪼여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는 1, 2% 초저금리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거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고, 거기는 6% 이상 된다고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 21년도에 고점에 집값을 이게 물고 진입해온 분들은 굉장한 어떤 금리 압박감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거의 투매 형식으로 집을 팔고 나오려는 움직임 본물처럼 터질 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언론에서나 여러 가지 분위기, 집값이 더 오른다, 규제에도 불구하고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얘기하고 있지만, 피부로 와닿는 이 집값의 어떤 회전율 별로 좋지를 않아요. 그냥 불꽃놀이 빵 드문드문 터지는 신고가 최고가만 그냥 겨우겨우 유지되는 그런 판이지, 랠리적으로 거래량이 급속도로 빠지면서 상당한 이 아파트 조정기가 찾아올 거죠. 오늘 새벽에 일어났던 이 나스닥과 S&P 500과 다우존스의 엄청난 하락세가 고스란히 한국 아파트의 그 하락세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결국 그쪽 금융시장 쪽은 그래도 탄탄해. 왜? 자금이 계속 유입해서 들어오니까. 그리고 기술력 뒷받침 해주죠. 단기 조정에 끝나는 거고, 아파트 시장은 거의 그냥 작살났다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지금은 어느 정도 뭔가 쉴드를 치고 다시 상승을 향한 날개를 달 것 같지만 그 날개 다 잘릴 가능성이 많다. 심지어 뭐 세제 개편 때문에 집주인들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유예를 했어요. 일단 2026년 5월까지. 근데 30% 부과하는 요 5월 시기 전까지 집 절대로 안 팔릴 겁니다. 사줄 사람 없어요. 지금 뭐 거의 90% 거래 국감했는데 이거 90% 더 뛰어넘게 될 겁니다. 지금 물가까지 치솟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 소비 이 지수는 더욱더 내려갈 공산이 커서 이제 투매적으로 그냥 던지고 나오는 집들이 어마무시하게 쓰나미처럼 몰려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경제적 한 단면만 딱 봐도 한국의 아파트 값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뭐 뻔할 뻔짜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자신감 가지시고 딱 관망하고 지켜보시다면 그 포인트, 아주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 여러분들에게 꼭 찾아오게 될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역시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지금 집값 띄우기 자체가 얼마나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잘못된 관행이었고, 그 관행으로 말미암아 집값이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간 것 자체가 시장 자체를 위기에 빠지고 한국 경제 자체를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엄청난 변동률,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얼마나 긴밀하게 움직입니까? 뭐 좋은 실적 내도 그냥 억가당하고 그냥 완전히 그냥 뭔가 심리적 기저의 움직임에 의해서 폭락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 아파트 말하면 뭐합니까? 거래량조차 없는데, 돈도 안 돌고 있는데, 잘 지켜보시면 골든타임 분명히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럼 빠브랑 박도 바람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